네, 전교조에 소속된 한 교사가 지난달 SNS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전교조에 올린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SNS인데요. 교사가 썼다고 보기에는 좀 과격한 글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상대하기도 더럽고 선진국 보기에도 창피한 싸움이다. 못된 애비한테 받은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삐뚤어진 인성을 지닌 그 적괴 마녀. 여기서 적괴라는 뜻은 적의 우두머리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고집불통, 소통 불가의 괴물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봐야 참 제가 읽기가 민망합니다. 너는 3년, 우리 참교육은 영원하다. 그 추잡한 적괴의 주구들아, 역겹다. 공부 잘해서 출세한 주구들아, 거울도 안 보니. 이 정말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못할 정도로 그런데 네. 이게 전교조에 소속된 한 교사가 SNS에 직접적으로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요. 네. 예,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유 교수님 한 말씀. 저 지금,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수업할 때요. 절대 A가 A다, B는 B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줘야지. 예. 절대 선생님이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치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학생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선생님의 생각을 학생에게 그대로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완전히 지금 너무 끔찍해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인 건가요, 아니, 지금? 그래도 선생님이라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강원 지역의 고등학교 국어교사라고 2학년을 합니다. 지금 가르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학생들이 잘못하면 그 그대로 세뇌를 받게 됐습니다. 선생님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 학생들은요. 네. 정말 진짜 큰일 날 문제입니다, 아니, 진짜. 그것도 국어교사라는데 표현을 저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적개가 뭡니까? 거의 그- 막말에 가깝죠. 예. 전교조의 이제 법의 노조 판결에 대해서 이제 예. 불만을 품고 저렇게 글을 올린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학생들을 그렇죠. 가르치는 교사가 네. 네. 저렇게 저런 글을 어느 올린 거는 국민들 얼굴이 다르지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없는 국민이 어떻겠습니까? 예. 다 나름대로의 생활에 따라서 그에 따른 맞는 철학과 세상이 다 있는 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사가 그것도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적게 표현, 괴물 기계라고 표현한다는 자체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 그 철학 자체를 바로 천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자, 그래서요, 이런 막말이 올라오니까 시민단체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한 대표가 또 그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글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지 시청자 여러분 함께 같이 보시죠. 전교조 교사가 쓴 글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자에게 자녀를 미래를 맡기는 부모는 도대체 이런 교사의 의식 수준을 알고나 있는 걸까? 내가 만약 그 학부모라면 교단에 서는 것을 결단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저 글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렇게 반박하는 글을 올린 정함철 대표를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저요? 네, 네. 대표님. 그 먼저 이 SNS 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일단 제가 알게 된 거는요, 그 2012년도 말씀에 그 원주국 학생 한 명이 정교조 교사가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네. 언론에 한번 대방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2013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학생이 이제 그 정교조의 교사가 네, 저기 대표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네. 한번 지금 다른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교수님. 예. 그러니까 저 정함철 대표라는 분은 네. SNS에 글을 접한 이후에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그 화면처럼 반박의 글을 올리고 그렇죠. 반박의 글을 올린 거에 지나지 않고 직접 저 학교를 찾아가서 그 전교조 교사와 토론을 벌였다는 거거든요. 1시간 20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저도 뭐 예. 기사를 봤습니다. 토론을 해서 그 토론 내용을 다 SNS에 올리겠다라고. 인터넷에 공개를 인터넷에서 했어요. 공개, 예. 네. 당연히 공개해야죠. 저도 그 국어교사, 전교조 교사분의 뭐 그분의 사상과 이념에서 전 관심 없습니다. 다만 그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의 길, 또 어떤 태도로서 가르치고 있냐,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걸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학생 가르치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공개해야 된다 봅니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연결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정함철 대표를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이제 예, 잘 잘 들리네요. 들립니다. 자, 네, 이제 잘 먼저 들리나요? 네. 그 전교조 교사가 어떻게 막말과 가까운 그 SNS 글을 올렸는데 처음에 어떻게 그 글을 접하게 되셨습니까?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네. 그 2012년도 말쯤에 거기 학교 학생 한 명이 이제 그 정교조 교사가 역사를 왜곡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예. 한 언론에 제보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조선일보하고 이제 크게 한번 이슈가 터졌었거든요. 네. 그 학생을 이제 제가 그 작년에 제가 만났었는데 그 학생을 통해서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이제 제보를 저희가 받았었죠. 네.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혹시 학생이 누가 될까봐 네. 피해가 갈까봐 아직 지금 고3이거든요. 그 네. 학교에.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안 나서고 계속 그냥 주시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7월 4일이죠. 그때 이제 이준규 학생 그 스토리를 내가 한번 들어갔다가 그 선생님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봤죠. 봤더니만 이제 그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뢰 보고서 내가 처음에 제 눈을 몇 번이나 다시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막말에 예. 가까운 글이었잖아요. 아우, 진짜 이거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예. 내용이.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교사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뭐 네, 직접 그렇습니다. 교장실이나 뭐 교무실 같은 곳에서 토론을 1시간 넘게 했다고 하는데 네네. 직접 말해보니까 어땠었나요? 직접 만나보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댓글상으로 이제 주고받았잖아요. 네. 했는 댓글상 자기도 뭐 당당하게 와가지고 뭐 토론하자 하길래 좋다.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갔었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사진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예. 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런 글을 쓸 정도면은 정말 좀 뭐랄까 이제 솔직히 좀 인성이 파괴되지 않고서 이런 글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봤는데 의외로 네. 목소리 톤도 부드럽고, 부드럽고. 진짜 뭐 이미지도 예. 온화하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자기도 뭐 어떤 뭐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길래 예. 네. 제가 봐도 선생님은 참 훌륭한 선생님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선생님한테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저도 또 충격을 받은 거죠. 네. 그랬더니 그렇게 교사가 얘기한 어떤 때문에 반응을 보이던가요? 이번에 처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예. 좀 씁쓸한 표정으로 그 말을 이제 잊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네네. 그 토론하면서 뭐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글이 아니냐, 뭐 지워달라 이런 식으로 혹시 말씀도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 지워달라고 네. 하지 않았고 이미 본인 스스로가 지웠어요. 아 제가 그래요? 이제 이거 이제 제가 그 댓글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제 스토리에서 이제 논쟁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 걸 일일이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거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네. 뭐 삭제한다고 그 사람 사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자기는 단지 뭐 의위 선택에 있어서 좀 무리가 있었다. 어휘 선택. 뭐 예. 언론이라든가 뭐 기사 제보하면 자기가 그렇게 쓰진 않는다길래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예. 스토리라는 게 이미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일상을 적는 곳이 공간인데 네. 거기는 거짓이나 위선적인 글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예. 말은 진심이거든요. 선생님이 이 진심이 심각한 문제지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 문제를 지적했던 거죠. 예, 대표님.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전교조 그 국어 교사가 네네. 대표님한테 학교를 찾아가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 뭐 네. 메일 한 통을 보내왔다면서요, 네, 대표님. 메일 왔었죠. 네. 메일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그 메일 내용이 이제 말 그대로 그거죠. 그냥 일단 이제 그 스토리라는 그 공간이 제 개인 공간인데 네. 거기에 막 자기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임의로 들어와서 좀 불청객처럼 들어오는 건 옳지 못한 것 같다. 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게 스토리가 그 사람은 모든 글들 다 전체 공개로 글을 썼어요. 네. 전체 모든 그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말이 안 맞는 말이고 네. 예. 그리고 의위 선택에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를 시인합니다. 이 정도 얘기고 자기가 이런 글과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네. 잘못이라는 건 이유충은 전혀 없었죠. 근데 그 대표님 메일에 이런 글이 있었다면서요. 네. 학교나 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 심려를 끼치는 일은 하지 마세요. 네, 뭐 네. 이런 또 내용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말미에 이제 이거는 인간적인 부탁입니다라고 하면서 네. 뭐 학교 교감 교장 선생님께 심려 끼치는 일은 마세요라 썼는데 네. 솔직히 상식적으로 제가 그 대화하면서 얘기했는데 예. 이게 학교 교감 교장이 심려 끼친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 네. 네? 학부모의 그 심려는 없잖아요. 이 내용에도. 그렇죠. 심각한 건 학부모인데 네네.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의 글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고교 네네.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뭐, 앞으로 교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하셨다는 내용을 봤는데, 고교 네네. 교감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나요?
일단 이제 그 학교가 네. 지금 이제 전체 교사가 60명인데 그중에 예. 이제 16명이 정교조래요. 아. 그리고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정교조가 아주 좀 극심하게 활동하는 그 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미 그 2년 전에 그 학생의 제보로 인해 가지고 한바탕 이제 그 소동이 있었던 학교고. 네.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사실 이제 그런 그 정교조 선생님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대표- 교감생도 네. 부담스러워하죠. 부담스러워하는데 제가 뭐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스토리에 쓴 글만 갖고 학교에서 이걸 뭐 징계하는 거는 뭐 안 맞겠지만 만약에 그 학교의 학부모나 동문들이 이 문제를 삼고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니까 그때는 뭐 공감은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된다면은 네. 자기들도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한번 이 문제를 바로 잡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 어떤 시간 내주셔서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 교수님, 지금 전화 연결해서 이제 정 네. 대표님과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많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정 대표님께서. 그렇죠. 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래도 저런 분이 계신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네. 묻힐 뻔한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네. 있는데 과연 저것이 표현의 자유인지 정말 명확하게 어느 정도 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학생들은 스폰지와 같아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처럼 정리를 하게 되는데 네. 정말 이런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하면 교육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는 겁나기까지 합니다. 야, 지금 사실 이렇게 SNS 상에 뭐 막말 논란이 있었던 적이 그 전에도 많잖아요, 교수님. 근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분란이 되는 것 같아요. 정규조의 이런 막말 논란 이런 부분은 자주 있어 왔었고 네. 그때마다 사회 문제가 됐었죠. 예. 사실 법의 노조에 대한 판결 때문에 그 불만으로 이렇게 홧김했다. 네. 과연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모든 어떤 개인이 이 말과 글이라는 것이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과 글이라는 것이 주워 담을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 갖다 주는 그 정체성입니다. 교육은 최선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아야 될 공공성이거든요. 네. 그 공공성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공공성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저 부분은 상당히 교사에 의해서 자질로서도 문제고 네. 또는 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한 실체적 논란인 그 규명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이 전교조가 물론 법의 노조 판결에 불만을 품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놓고 하는 거는 분명히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정이 돼야죠.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성인데 그 공공성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엄성, 국가의 체제 이 부분을 훼손시키는 공공성은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걸 훼손시키면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 교육자들한테 우리 애들을 교육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유 교수님,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막말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낙검수 그럼요.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김용민 대표. 예. 어떤 막말을 했는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실까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후한 무치도 유만분수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들이 방송은커녕 큰 소리를 통통 치고 있다. 이 정권은 불법 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하긴 그 애비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애비나 딸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 교수님, 저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컸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특히 부모를 같이 욕하는 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정교조 그 교사도 마찬가지였고 예. 지금 똑같이 그런 형식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할 때도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거의 뒷담화 수준이죠. 그렇죠. 정말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로 표현의 자유일까? 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정말 어느 정도 이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미디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악성 루머라다가 루머를 퍼뜨리는 게 굉장히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을 그냥 죽이잖아요. 그 이제, 지금. 예, 낙검수 저 부분은 제가 사실 너무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그때 청와대 근무할 때였었고, 아, 그 네.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어떻게 청와대 직접적 공격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존엄성 뭐 이런 것까지 완전하게 공격을 했었으니까 그것도 아주 천박하고 경박하게 공격했었으니까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상 네. 그 페이드 아웃이 낫다라는 걸 판단을 했었고요. 그냥 침묵을 하는 그렇죠. 것이다. 왜냐 그러면은 결국 진실이라는 것은 대중이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받는 것이죠. 라고 받는 것인데 그것이 잘된 판단인지 안 된 판단인지 뭐 좀 더 역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저런 이제 루머라든가 악성 유언비어 이런 부분은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도 뭔가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단단히 저거는 처벌이 돼야 될 지금 그런 원색적인 예. 비난이 또 있습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올린 글인데요. 오늘부터 SNS 검열 실학이라면서
내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촌철살인의 감탄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쫄면 시켰다가는 각하의 비격까지 먹게 되니 말하기 각하의 비격, 불만합니다. 저 부분이 아주 논란이 컸었죠. 그렇죠. 판사 시절에 쓴 글이었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원이 되었죠. 그랬죠. 국민들이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 제대로 욕을 하면은 의원이 되는구나라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였죠. 정말 안 좋은 선례로 지금 남은 분이 저분이신데요. 네. 이 표현의 자유, 정말 이 표현이 과연 저것이 자유일까? 네. 어디까지가 자유일까? 연예인들은 저 글을 보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는 분명히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자꾸 되다 보니까 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일종의 한건주의, 폭로주의 이렇게 자꾸 변질돼 가는 게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맞아요. 저렇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특히 상대 당 또는 상대 진영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또 폭로 비슷한 전혀 실체적 증거 없이 네. 구체적 정황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발표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서 박수를 받고 또 그것이 정치 건으로 숨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최근 이제 권은희 공천도 또 그런 예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물론 결은 좀 다릅니다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대중적 그 국민적 심리가 국민적 어떤 그 정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SNS를 통해서 법적 규제를 물 넘어선 아주 범람되는 이런 것도 악성 루머 룸비어가 지인화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를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도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죠. 저런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요. 예. 자, 또 하나 시청자 여러분, 이정열 판사라는 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금 저 유명한 저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던 지금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인데 꼼수면 각하새끼 짬뽕 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유 교수님, 저 부분도 사실은 저 당시에 저 판사라는 분이 저래서야 되겠느냐라는 네. 어떤 그 비난이 비판적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공직자였죠. 예. 그리고 공인이었고요. 어쨌거나 판사라는 자리에 있었는데 물론 본인이 뒤에서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술자리에서라든지 그냥 흔히 하듯이 뒤에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저런 것을 올린다거나 또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죠. 옛날에 군인이 또 한 명이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여러 건이 있었는데 정말 막말 논란 이거는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이 교수님, 예. 지금 수원 을에 보면은 예. 여검사들끼리 지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정미경 전 의원 그리고 백혜련 백혜련 변호사. 변호사. 예.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정미경 후보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책을 네. 출간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백혜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구지검 검사를 지내다가 정치검찰이 부끄럽다 이러면서 사표를 내고 야당을 선택한 예. 것이거든요. 물론 요즘에 사실상 정치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거의 예. 법조계 출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금 전에 이제 판사 하시는 분의 그런 내용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특히 법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 공공성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떤 것들이 역사를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네. 판단이 아닙니다. 또 본인의 가치로 판단되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예. 정미경 검사나 아니면 백혜련 변호사나 그 당시 신념으로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은 역사를 사실 재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증거에 따라서 세월이 지난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지 그것이 내 생각이 이렇다 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그 공공성 무기로 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하고 일반에게 판단을 받고 또 자기는 그에 대해서 이름값을 올리고 브랜드화 되고 그래서 또 정치로 가고 이런 예. 형태들은 정말 지양해야 될 우리 정치권의 자세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예. 해보게 됩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